한때 수조 원대 적자로 정말 침몰 직전까지 갔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죠. 네, 바로 삼성중공업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빠져나왔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온통 파란색 마이너스 투성이죠. 2020년부터 3년 내내 삼성중공업은요, 이건 돈을 잃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매년 적자 규모가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이게 왜 이랬냐면 과거에 좀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했던 거랑 해양 플란트 사업에서 크게 실패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래프의 V자 곡선,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2023년부터 극적으로 흑자로 딱 돌아서더니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활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거대한 배가 도대체 어떤 새로운 엔진을 달았길래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요,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시장에 완벽한 순풍이 불어왔고 또 그 바람을 놓치지 않은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조선업에 불어닥친 슈퍼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확 강화되면서 낡은 배들을 전부 다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엄청난 수요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중공업은 이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좀 덜 되는 배들은 과감히 버리고 LNG 운반선처럼 이익이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완전히 올인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차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을 보면 일반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부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해양 부문은 보시다시피 고작 9%짜리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전망을 한번 볼까요? 저 작았던 조각이 정확히 2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삼성중공업의 진짜 비밀병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저 해양 부문은 이익률 자체가 다른 사업부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은 조각의 성장이 회사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삼성중공업만의 그 강력한 비밀병기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공장을 만드는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그 기술의 결장체가 바로 이 FLNG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거대한 가스 공장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스를 파내는 것부터 그걸 액체로 만들고 저장하고 또 다른 배에 옮겨 싣는 모든 과정을 이 배 하나가 전부 다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삼성중공업은 그냥 잘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형 FLNG의 절반 이상을 바로 삼성중공업 혼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술력이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은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 장벽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 눈부신 성공의 뒷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림자, 즉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구성을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전체 주식의 15% 이상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가장 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시장에 팔기로 결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리스크가 딱 나옵니다. 첫째는 오버행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규모 매물 폭탄이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불안감이죠. 그리고 둘째는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에 바로 이 해양 프로젝트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봤던 그 뼈아픈 기억이 혹시 또다시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공포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눈부신 강참과 치명적인 약점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인의 미래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400% 넘게 폭등했어요. 이쯤 되면 나올 만한 좋은 소식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게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혹시 파티는 이미 끝난 걸까요? 근데 또 이걸 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이걸 보여주는 PBR이라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이 한 5.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쟁사들, 그러니까 HD 현대나 하나오션은 8배, 9배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 주가 엄청 올랐다 싶으면서도 사실 경쟁사들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한 장의 표로 딱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LNG 지배력과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최대 주주 매각 리스크와 과거 실패의 트라우마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한 거인의 화려한 귀한 스토리의 최고점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는 더 거대한 성장 파도의 서막에 불과한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